오늘의 국민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5살이 되는 여자입니다.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너무 분통 터지는 일을 겪어서 그런지 저도 산전수전 다 겪은 것 같네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기가 막힌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조언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직업은 방송 작가였어요.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했죠. 남들은 방송 작가라고 그러면 엄청 화려한 직업일 거라고 생각해요. 방송국에 드나들면서 연예인들도 만나고 돈도 엄청 많이 벌 거라고 생각들을 하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물론 전 제 직업에 자부심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실상은 박봉의 야근으로 이루어진 삶이죠. 프리랜서 개념이라서 일이 없을 땐 돈을 벌지 못할 때도 있어요. 직장인 친구들은 가끔 여행도 가고 출근도 늦게 하는 절 부러워했지만 전 차라리 직장인이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이 있을 땐 거의 며칠 밤을 새워야 하고 일이 없을 땐 돈을 벌지 못했거든요. 한마디로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래 버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중간에 그만두거나 해서 다른 일을 찾아가죠. 그래도 전 나름 오래 하긴 했답니다. 하는 일도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글을 쓰는 직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글을 쓰는 일보다 다른 일들이 더 많아요. 섭외도 하고 자료도 찾고 여기저기 전화도 해야 하고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죠. 오죽하면 작가를 잡가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작가들은 큰 방송국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외주 제작이라고 해서 작은 제작 업체에서 일하는 작가들이 훨씬 많거든요. 사실 저도 외주 제작 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공중파 방송의 생활 정보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어쩌다 보니 그곳에서 오래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남편을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 회사에 소속된 PD였어요. 작가들이 아이템을 선정해서 섭외를 하고 나면 PD들이 현장에 가서 영상을 찍어왔죠. 모 프로그램 덕분에 VJ라는 말이 더 익숙할 거예요. 암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관계다 보니 작가랑 PD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죠. 서로 하는 일에 있어서 영역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작가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구성을 하면 PD들은 트집을 잡았죠. 막상 현장에 가면 안 되는 일이 많다며 투덜거렸죠. 작가 입장에서는 PD들이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해주길 바라고 PD들은 작가들이 현장을 모르고 너무 무리하게 찍어오길 바란다며 싸우곤 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달라서 생기는 트러블도 많았어요. 이래저래 앙숙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였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작 비용이나 시간은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하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방송 펑크거든요. 암튼 그런 분위기에서 일을 하다 보니 만나면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니 정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만날 시간은 없고 매일 얼굴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연애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연애를 하다가 나이가 차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귀면서 보니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좋은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규칙적이고 특수한 직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이 진행되었고 우리는 동료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제작사 대표님의 배려로 신혼여행도 길게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땐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때 되면 결혼을 하고 반려자를 찾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렸습니다. 둘 다 직업 특성상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 집에서는 서로 얼굴 볼 일도 없더라고요. 내가 시간이 나면 남편이 바쁘고 남편이 여유가 생기면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집에 있는 날보다
회사에서 야근하는 날이 더 많았고 남편은 촬영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게 일상이었어요. 어쩌다 둘 다 시간이 생겨도 데이트보다는 밀린 잠을 자는 게 먼저였죠. 결혼만 했다 뿐이지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부부인가 싶었어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간에 별로 애정도 없었어요. 남들은 신혼 때 더 불타오른다는데 그럴 시간도 없었죠.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더군요. 그래서 맞벌이를 포기할까도 생각했었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쌓아온 경력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돈도 넉넉하지 않았고요. 적어도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부지런히 벌어서 저축을 해놔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잘 풀려야 되는 작가 일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업무도 업무지만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바로 새로 들어온 후배 작가 때문이었습니다. 작가는 연차에 따라서 선후배 관계가 엄격해요. 군대에서의 계급과 비슷한 개념이죠. 연차가 올라갈수록 지시하고 통솔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후배들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저도 서툴게 일하던 시절이 있었던지라 이해하고 다독여 주려고 노력했죠. 좋은 선배는 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나쁜 선배는 되지 말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후배 한 명이 유난히 내게 불만을 많이 표출했어요. 후배긴 하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연차도 많이 차이 나지 않아서 저도 막 대하기는 좀 힘든 후배였어요. 그 후배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제게 틱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평소랑 똑같이 업무 지시를 했는데 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지를 않나 조금만 지적을 해도 아 짜증나 라며 들으란 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한테 짜증난다고 한 거야? 라고 했더니 선배한테 한 말 아닌데? 왜요?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나 회의를 할 때도 의도적으로 멀리 앉아 저를 피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작가들한테는 애교도 많고 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게만 그러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수영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왜 나한테만 그래? 라고 했더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말없이 노려보더니 가버리더라고요. 명백하게 날 싫어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이유 없이 절 싫어하더라고요. 암튼 결혼 생활도 재미없고 일하면서 신경 쓰이는 일도 생기다 보니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방 촬영을 다녀온 남편의 짐가방을 정리하는데 처음 보는 화장품병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쓰는 남성용이 아니라 여성용 화장품이었어요. 이거 당신 거 아니잖아.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남편은 응, 그거 화장품 다 떨어져서 새로 샀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데 이거 통이 많이 비었는데 새 거가 아니야. 아 몰라. 쏟아졌나 보지. 뭘 꼬치꼬치 캐묻고 그래. 짜증을 내는 남편을 보니 나도 더 묻기가 싫어지더군요.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은 들었지만 그날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전 똑같은 화장품병을 다시 보았어요. 집이 아니라 회사에서였죠. 바로 절 그렇게도 싫어하는 후배의 책상 위에 똑같은 화장품병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죠. 가게에 가면 흔하게 살 수 있는 화장품이고 우연히 같은 걸 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자꾸만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두 사람을 나름대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후배의 행동을 주시하고 집에서는 남편을 눈여겨보았죠. 그런데 딱히 이상한 건 없더라고요. 뭔가 증거가 될 만한 건수는 잡히지 않았어요.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걸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쯤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랬거든요. 신경이 예민한 상태이긴 했었어요. 그렇게 잊고 지나가려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게 사무실로 출근을 했는데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다가가자 사람들이 황급히 자리를 뜨더군요. 괜히 내 눈치를 살피면서 헛기침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저는 제일 친한 후배를 붙들어 세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들을 했길래 내 눈치들을 봐? 그러자 그 후배가 망설이다가 내게 실토를 하더군요. 어젯밤에 누가 남편을 봤는데 날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 후배 작가랑 같이 모텔에서 나오더랍니다. 괜한 소문 날까봐 몇몇 사람들끼리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추궁을 했던 거죠. 확실하대? 잘못 본 건 아니고? 네, 확실하대요. 매일 얼굴 보는 사람인데 잘못 볼 리가 없죠. 알았어. 일단 아까 그 사람들한테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퍼져 나가도록 말 좀 해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더군요. 아무리 부부 같지도 않은 사이라지만 그래도 내 남편인데 바람을 피우다니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서 그 두 사람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일단은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소문은 더 퍼지지 않았고 남편도 그 후배도 그런 얘기가 돌았던 건 꿈에도 모르고 있더군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어난 그 얼굴들을 보니 손톱으로 확 갈아주고 싶더군요. 저는 일단 남편 핸드폰에 몰래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어플을 깔면서 문자랑 통화 내역을 봤는데 그건 지워버렸는지 없더라고요. 암튼 그렇게 남편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에 드디어 남편이 수상한 길로 가는 걸 발견했고 얼른 택시를 타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위치 신호는 유흥가 뒷골목에 있는 모텔에서 멈췄더라고요. 전 그 모텔 앞에서 한참 동안 잠복했습니다. 얼마 후 예상대로 남편과 그 후배가 나란히 손을 잡고 모텔을 나오더군요. 그걸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전 바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시하게 끝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단 바람을 핀다는 증거는 확인했으니 엿을 먹여야죠. 그냥 이대로 끝내기에는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엿을 먹일까 고민하다가 작전을 짰습니다. 일단 전 일부러 제주도 촬영팀에 지원을 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리는 일정이었죠. 그리고 집에 애견용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멀리서도 핸드폰으로 집안 상태를 볼 수 있는 카메라였어요. 고화질에 소리도 녹음되는 기종으로 구입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모르게 숨겨두었죠. 어차피 남편은 집안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사소한 변화는 눈치도 못 채거든요. 남편 성격을 잘 아는 전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되면 틀림없이 그 여자를 불러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더군요. 제가 집을 비우자마자 후배를 부르더니 둘이 집안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군요. 어떻게 신혼부부 집에서 그럴 생각을 했는지 남편도 남편이지만 그 후배도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그렇게 확보한 영상은 모두 녹화를 해두었어요. 비장의 무기로 쓸 계획이었죠. 출장에서 돌아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생활했습니다. 얼굴만 봐도 열이 뻗쳤지만 묵묵히 내 할 일만 했어요. 뒤통수를 제대로 때리려면 그 두 사람이 모르는 게 나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준비한 작전을 개시할 차례였죠. 그날은 프로그램 시사의 날이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나면 방송국으로 보내기 전에 직원들끼리 보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 같이 모여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이죠. 대형 TV를 앞에 두고 작가와 PD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 방송 영상 대신 준비해둔 불륜 영상을 틀어버렸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영상이 나오자 처음에는 수근거리기만 하던 사람들이 영상 속 주인공들의 얼굴이 드러나자 경악을 하더군요. 회의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끌 생각도 못하고 다들 당황해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뒤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선배?"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충격과 절규가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그 후배, 아니 상간녀가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고 같이 노려봐 주었어요. 무슨 짓이긴, 그러는 너 뭐 하는 짓인데? 넌 뭐가 그리 당당하다고 소리를 질러?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남편이 급하게 영상을 끄더군요. 이거 사생활 침해 아냐? 당신 고소할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사생활? 요즘은 불륜도 사생활로 치는 거야? 고소한다고? 그래 어디 고소 한번 해봐.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주었어요. 상황이 그 지경이 되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상간녀는 아악거리면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다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겠죠.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으니 그 두 사람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제작사 사무실을 나가야만 했죠. 게다가 이 바닥 소문이 워낙 빨리 퍼지는지라 온 방송가에 그 두 사람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먹고 살아온 일이 그거밖에 없는데 아무 데서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얼마 후 작가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전 남편 때문은 아니었고요. 그 일도 그만큼 했으면 됐다 싶더라고요. 지금은 제 글을 쓰고 싶어서 소설과 영화 대본을 쓰고 있어요. 아직은 졸작이지만 언젠가는 멋진 글을 써서 제 2의 작가 인생을 펼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속이 시원하네요.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